대장동 개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다음 주 월요일 화천대유의 대주주 김만배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합니다. 유동규 전 본부장 등 핵심 관계자들에 대한 강도 높은 조사를 이어온 검찰은 김 씨를 상대로 제기된 의혹들을 모두 확인할 계획입니다. 조국현 기자입니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이 오는 11일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를 소환해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김 씨는 특혜와 로비 등 대장동 개발을 둘러싼 두 갈래 의혹 모두에 깊숙이 관여된 핵심 인물입니다. 먼저 대장동 사업 추진 과정에서 혜택을 받는 대가로 개발 이익의 25%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주기로 했다는 의혹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유 전 본부장에게 700억 원을 주기로 약속한 김 씨가 올해 초 선금조로 5억 원을 준 것으로 알려졌는데 검찰은 이를 뇌물로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김 씨로부터 천화동인 5호 소유주 정영학 회계사가 제출한 녹취록 속 로비 정황도 확인할 계획입니다. 김 씨가 정치인과 법조인 로비 명목으로 350억 원을 사용했다는 정황이 녹취록에 담긴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곽상도 의원 아들에게 준 퇴직금 50억 원의 성격과 박영수 전 특검 딸에게 화천대유가 보유한 아파트를 분양받도록 해준 목적, 또 최근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의 폭로로 불거진 화천대유 50억 클럽의 진위 여부까지 집중 추궁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유동규 전 본부장 구속 이후 관련자들에 대한 강도 높은 조사를 토대로 김 씨의 혐의 입증을 자신하는 분위기입니다. 물론 김 씨는 제기된 로비 의혹 등은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염려하시는 바가 있는 걸로 아는데 전혀 그런 게 없습니다. 한편 미래한국당 원유철 전 대표의 부인도 화천대유 고문으로 일하며 월급을 받아왔다는 사실이 새롭게 드러났습니다. 화천대유 측은 사회복지 분야에 대한 업무 확장을 염두에 두고 영입한 전문가라는 해명을 내놨습니다. MBC 뉴스 조국현입니다. 이번엔 고발사주 의혹입니다. 핵심 인물인 국민의힘 김웅 의원과 제보자 조성은 씨의 녹취록이 공개되자 민주당은 김웅 의원 제명과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한 수사를 촉구했고 윤 전 총장은 정치 공작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기주 기자입니다. 민주당은 윤석열 검찰의 추악한 비밀이 드러났다며 윤 전 총장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김웅 의원이 고발장은 우리가 만든다. 내가 대검을 찾아가면 윤석열이 시켜서 온 게 되니까 난 빠져야 된다. 검찰이 받기 싫은데 억지로 받은 것처럼 해야 한다는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정치검사들이 치밀하게 꾸민 검찰 쿠데타의 민낯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윤석열 검찰이 그토록 덮고 싶었을 추악한 비밀이 공개됐습니다. 국민의힘은 즉시 이 김웅 의원을 제명해서 국민 앞에 머리 숙여 사과하기 바랍니다. 민주당 법사위원들도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검이 기획하고 국민의힘을 배후로 섭외한 국정농단 사건이라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고발장을 만들어 보내겠다는 우리는 누구고 얘기해 놓겠다는 대검 관계자는 누굽니까? 우리와 대검은 당신들 아닙니까? 반면 윤석열 전 총장은 녹취록 공개를 정치 공작으로 의심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로부터 고발장을 받아서 조성은 씨 전달했을 가능성이 아니 그건 뭐 자기들의 얘기고 시기에 맞춰서 또 이런 거를 한 것 같습니다. 이준석 대표도 녹취록 내용을 평가절하하며 정치 공작설에 무게를 실었습니다. 우리라는 것도 사실 주체가 불분명하긴 합니다. 그 당시에 그 김웅 의원 같은 경우에는 어떤 당에 가입한 당인으로서의 정체성도 있고 그리고 또 전직 검사로서의 정체성도 있기 때문에 별다른 새로운 내용이 나온 건 아닌 것 같다. 다만 최재형 후보는 여야 가리지 않고 거짓을 말하지 않아야 한다는 말로 김웅 의원을 우회적으로 비판했습니다. 김웅 의원은 국회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고 김웅 의원실은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만큼 녹취록에 대해 별도의 입장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기주입니다. 여야의 대선 레이스 소식입니다. 대장동 의혹은 이번 주말 열리는 민주당 대선 경선에서도 막판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토건 세력을 막기 위해 아파트 분양 원가 공개를 전국으로 확대하겠다고 했고 이낙연 후보는 이재명 후보의 구속 상황까지 감안해야 한다며 공세 수위를 높였습니다. 김지경 기자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대장동 논란 돌파 카드로 아파트 분양 원가 공개 전국 확대 공약을 제시했습니다.
그동안 토건 세력과 한몸이 돼 특혜를 누려온 세력이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를 막아왔다며 개발이익 완전 국민 환원제는 물론 분양원가 공개를 전국적으로 확대해서 불로소득 공화국을 타파할 혹이라며 반격했습니다. 전날 이재명 후보를 배임의 공동 주범이라고 주장했던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해선 정치 검찰대 버릇 그대로라고 비난했습니다. 정치적 의도로 결론을 미리 내놓고 짜맞추기 수사를 하던 옛 검찰 시절의 못된 버릇을 그대로 답습하는 장면이었다. 이낙연 후보는 정치 현안의 말을 아끼며 수도권 정책 행보에 집중했지만 대신 캠프 사령탑이 나서 이재명 후보에 대한 대장동 의혹 공세를 한층 강화했습니다. 유동규 전 본부장이 배임으로 구속된 만큼 이재명 후보도 배임으로 구속될 가능성을 당 지도부가 대비해야 한다며 이른바 이재명 본선 부담론을 거듭 부각시켰습니다. 후보가 구속되는 상황이 왔다. 이거 가상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재명 후보 잘못되면 어떻게 할 거냐고. 그 당 지도부는 왜 그 있는데. 이런 발언에 이재명 후보 측은 정면 대응은 피했지만 캠프 일각에선 국민의힘 논리를 똑같이 대변한다는 반발도 터져나왔습니다. MBC 뉴스 김지경입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오전 최종 후보 4명을 추리는 2차 컷오프 결과를 발표합니다. 윤석열 후보의 손바닥 왕자에서 시작된 미신 무속 논란은 급기야 후보 간 몸싸움 시비로까지 번졌습니다. 신수아 기자입니다. 사전 협의로 결정됐다는 지난 5일 TV토론, 유승민 후보가 윤석열 후보에게 한 역술인을 아냐고 캐묻습니다. 천공 스승님 아십니까? 천공이요? 본인이 스스로 윤석열 후보의 멘토, 지도자 수업을 시키고 있다. 그런. 아니요, 제가 알긴 하는데요. 예. 무슨 멘토니 하는 얘기는 알겠습니다. 그건 좀 과장돼. 윤석열 후보가 미신이나 무속에 관심이 너무 많은 것 아니냐고 꼬집은 건데 토론회 직후 몸싸움까지 있었단 보도가 나오면서 양측의 진실 공방이 계속됐습니다. 유승민 캠프는 토론회가 끝난 뒤 윤 후보가 대뜸 정법은 그런 사람이 아니라며 손가락을 흔들며 항의했다고 주장했고 윤석열 캠프는 유튜브를 보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다고 하자 유 후보가 당황한 듯 악수하던 손을 뿌리치고 황급히 퇴장했다고 반박했습니다. 더 나아가 유승민 후보는 이런 영상을 봐서 손바닥에 왕자를 쓴 것이냐며 그 시간에 정책을 준비하라고 공격했습니다. 이에 대해 윤석열 후보 측은 유 후보가 가짜뉴스를 반복적으로 살포하고 있다며 동영상 몇 번 봤다고 미신과 연결시키는 것은 맞지 않다고 비판했습니다. 호불호는 갈릴 수 있지만 무슨 미신이나 점 보는 사람은 아니다. 2차 컷오프를 앞두고 홍준표, 윤석열 후보는 서로 1위를 자신하며 상대를 견제했습니다. 홍 후보는 최근 대거 당원으로 가입한 2030 세대가 압도적으로 자신을 밀고 있다며 윤석열 후보의 위장당원 발언은 모독이라고 했고 윤석열 후보는 역선택 우려에 뜻을 굽히지 않으면서도 신규 당원 배가 운동에 자신이 앞장섰다는 점을 동시에 부각시켰습니다. MBC 뉴스 신수아입니다. 오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어제에 이어서 2,000명 이상으로 예상됩니다. 단계적 일상 회복이 시작되면 확진자 수가 더 늘어날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취재기자를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남효정 기자, 어젯밤까지 확진자 수 얼마로 집계됐습니까? 네, 어젯밤 9시까지 전국에서 집계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938명입니다. 2,101명이었던 그제 같은 시간보다 163명 줄었습니다. 일주일 전인 지난주 목요일과 비교하면 374명 적은 수치입니다. 자정까지 추가된 환자 수를 더하면 오늘 발표될 신규 확진자 수는 2,200명 안팎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9시까지 지역별로는 서울 727명, 경기 620명 등 수도권에서 1,475명, 전체 확진자의 76.1%가 나왔습니다. 비수도권은 경북 77명, 충북 63명 등 463명, 23.9%입니다. 1,000명대로 떨어졌던 확진자 수는 연휴가 끝나면서 다시 2,000명대로 올라섰습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한글날 연휴와 단풍철에 이동량이 늘어나면 확진자가 또 크게 증가할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 같은 상황에서 다음 달에 단계적 일상 회복에 돌입한다면 하루 확진자가 1만 명 수준까지도 늘어날 수 있다고 예상했습니다. 자, 이렇게 하루 확진자가 10,000명 수준까지 늘어난다면 의료 체계가 감당할 수 있을지 걱정입니다. 정부의 대책은 뭡니까?
네, 정부는 먼저 일상 회복에 돌입한 영국이나 독일 등에서도 확진자가 폭증했다며 의료 대응 체계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현재의 코로나19 대응 의료 체계를 중환자 중심으로 재정비한다는 방침입니다. 정부는 또 경미한 증상의 확진자 급증에 대비해서는 재택 치료를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재택 치료를 위해서는 철저한 환자 모니터링과 긴급 상황이 발생할 경우 이송 체계가 확보돼야 하는데요. 정부는 오늘 이와 같은 구체적인 방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백신 접종 확대를 통한 예방 노력도 계속됩니다. 다음 주 월요일인 11일부터 18세 이상 미접종자는 별도의 예약 없이도 백신 보유 물량이 있는 병원을 방문해 바로 접종할 수 있습니다. 또 얀센 백신 접종자를 포함한 일반 국민에 대한 추가 접종, 이른바 부스터샷 계획 역시 12월 전에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통합뉴스룸에서 전해드렸습니다.